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첫눈 내리는 주말인데 아까 제가 오전에 강의한 곳에서는 창밖이 막 보이거든요. 근데 막 사람들이 눈길이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고개들이 다 옆으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눈이 옆으로 가 있더라고. 다 이렇게 고개가. 그래서 뭔가 하고 딱 보니까 한방눈이 그냥 펑펑 내리더라고요. 자, 어떡하네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데 첫눈이라는 게 또 올해도 내리고 내년에도 또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이 내리든 뭐하든 수험생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우리 갈 길을 가야 돼요. 297페이지 여러분 펴놓으시고 297페이지 오늘 강론으로 이제 취득세 들어갈 차례인데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징수 방법을 배웠어요, 여러분들. 징수 방법 중요했죠? 오늘 또 이따가 이제 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신고 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죠? 근데 그 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했다. 그럼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세가 적용되고, 이제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 안 했으니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고지서를 받고서 또 세금을 미납부해. 그럼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지방세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만 알면 돼. 이번 순환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얘네들 세 가지 신고납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고개를 드시고 또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 고지서를 받고서 납부 기한이 있는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보통징수라고 하고, 국세에서는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정부부과가세 또는 부과가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고개를 들고 근데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두 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순환에 어떤 게 있습니까?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재산세 나오는 곳이면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항상 누가 따라다니 나라니?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얘는 항상 재산세 따라다닙니다. 보통징수하고. 국세에서 정부 부과가세하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원칙? 원칙 정부 부과세하는 국세, 종부세. 근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 부과세하는데 납세의무자가 고지서 버리고 뭐 할 수도 있다?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 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징수방법, 취득세 신고납부 원칙이고,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원칙이고, 재산세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세고,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 적용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원칙 정부부과세고, 양도소득세 뭐하고? 신고납부 원칙으로 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국세는 웬만하면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자, 그 다음에 가산세라는 것은 그 신고납부 의무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는데, 얘 조세 포함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가산세 예를 들어서 20만 원 계산됐다.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합해가지고 고지서 보낼 때 120만 원 내라고 보내기 때문에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합니다. 근데 요 가산세에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뒤에 가산금 나온 게 어떻게 앞에 가산세 포함돼요? 그 다음에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럴 때 신고 불성실했을 때,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 됩니다. 27회 시험에 나왔었죠? 그랬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했을 때 몇 프로? 40%, 납부세액의 40% 또는 납부한 세액의 4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말 없이 부당한 이런 말 없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이 몇 프로? 20%.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신고할 금액보다 납부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했다. 그러면
과소 신고분세액의 몇 프로? 10%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40, 20, 10%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3% 만분의 3률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가산금이라는 것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있죠? 그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체납세액에 몇 프로 가산금이 적용된다? 3%. 국세든 지방세든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고 버티면 한 달씩 매 1월 경과할 때마다 1.2% 1,000분의 12 그러니까 1.2%씩 중과상금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에 한해서만 중과상금이 적용됩니다. 1.2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의 72%까지 최대 적용될 수 있고 그러면 가산금은 토탈에서 몇 프로 체납세액의 최대 75%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공부했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가산세, 가산금, 또 징수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물론 또 징수 방법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방세에 있어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시키고 납부하게 할 때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냐? 지방세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뭐라고 그래? 특별징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시키고 납부하게 할 때 안 했나요 제가? 근로소득세 납세 의무자 안 했어요? 근로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근로자인데 근데 징수에 편의가 있는 사업주가 세금을 떼서 내잖아요. 국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하는 방식 뭐라고 하냐? 원천징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지방세에서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특별징수 방법.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하냐? 원천징수.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웠고 우리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에서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고 양도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 유통과세, 유통세 그랬잖아요. 안 했어 유통세? 유통과세. 그 다음에 상대적 개념으로 우리 재산세, 종부세 같은 애들을 보유과세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징수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가산세, 가산금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297페이지 여러분 자 보시면 취득세가 나옵니다. 취득세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것들을 공부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물세, 인세를 설명했네요. 자, 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은 물세다, 인세다? 물세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계산할 때 납세무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물건 각각에 대해서 개별 과세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뭐고? 인세, 합산과세하고. 근데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력 성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27회 시험에서 재산세 문제에서 정답집으로 나왔던 거 이런 거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거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 물세냐 인세냐라고 직접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의미를 알고 있는지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 재산세는 소유자별로 주택 가격을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OX요. 다시 2개 이상의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한다. OX요. X입니다. 주택 재산세에서 토지만 인세력 성격이 있어서 해당 지자체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는 거지 주택이나 건축물은 물건별로잖아. 물세. 그러니까 주택별로 각각 계산하는 거지. 2개 이상 주택이 있을 때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과세금액 틀려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의미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물어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세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교재 297페이지 실질과세 있잖아요. 여기부터 이제 설명할 차례 같은데 고개를 한번 드시고 목 운동을 하고 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자, 아이고 돌리시고 아이고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반대로도 아이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리시고
기지개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좋습니다. 어떤 수강생들은 50견이 있는지 팔이 안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자, 돌리시고. 우리 거기 교재 297페이지 취득세 의, 자, 그 다음에 성격에서 그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실질과세란 말이 있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설명드리는 이 실질과세 원칙을 잘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 실질과세 원칙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쭉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요, 이쪽에 와서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방세 기본법과 국세기본법에 나와 있는 건데 실질과세 원칙. 우리 부동산세법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제 듣고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것 교재에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이제 제목을 달아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필기 있다가 하시고 설명을 듣습니다. 먼저 실질과세 원칙의 첫 번째는 귀속의 실질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귀속의 실질.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 말은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그런 얘기인데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요, 어떤 재산에 대한 실질 권리자가 있어요. 실질 권리자가 있고 등기 등록 명의자가 있어요. 그랬을 때 원래는 대개는 이게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죠. 원래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치하지 않을 때요. 자, 일치하지 않을 때 세금은 누구한테 과세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귀속시킬 것이냐. 그럴 때, 자,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요, 등기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세금의 귀속은 실질적으로 해라. 그래서 실질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 귀속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결론입니다. 등기등록 명의자와 그 다음에 실질 권리자가 다를 때 명의와 상관없이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하라, 이거고, 두 번째 설명을 또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해라. 그래서 내용의 실질인데 보세요. 내용의 실질. 첫 번째로 사실주의 과세하라. 사실주의. 이게 이제 실질주의라고도 하는데 사실주의 과세하라. 사실주의. 그래서 실질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건 이런 얘기예요. 자,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라는 것은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원칙인데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제 동창 여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소개할 때,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매매한다. 자, 그러면 보세요. 매매한다 그러면 얘들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보세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과정을 거칠 때 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돼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 등기 이전까지는 아직 안 됐어도요, 잔금을 받았을 때 을은 잔금 치름과 동시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겠죠? 그러면은 등기 내 명의로 안 됐어도 이 집은 내 거잖아, 이제. 열쇠 받고. 그러니까 자, 잔금 치렀을 때 등기 전까지는 안 됐지만 을은 이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요. 사실상 취득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서 이 취득자 을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여러분 사실상이란 말을 보시면 항상 이제 앞으로 사실상이란 말을 보면 그 숨은 뜻은 등기 없이도, 등기 안 됐어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과세 기준일이 뭔지 배웠어요. 과세 기준일이 뭔지. 우리 지난 시간에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자,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이거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이 있는 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이 매년 언제예요? 얘네들은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얘네들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보세요. 과세 기준일에 등기 전 안 됐지만, 내 명의로 등기 아직 안 됐지만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양도소득세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랬잖아요. 양도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자, 아이고,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이제 확정이 되는데,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떠올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취득세나 등록면세, 소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납세무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그랬습니까? 납세무자 세금 계산에서 계산된 세금을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구체적으로 납부의무가 확정이 되고요. 납세무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항상 이렇게 뒤에 늦게 들어오실 때는 카메라가 돌고 있을 때는 항상 좀 의식을 해 주셔야 돼. 왜냐면 뒤에서 갑자기 그 동영상 수강생분이 야심한 깊은 밤에 동영상을 갑자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 속에서 머리가 뒤통수가 탁 나오거나 얼굴이 갑자기 탁 나오면 놀래 안 놀래? 놀래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항상 뒤에 조심하시고 잘 봅니다. 그래서 소득세 같은 세금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같은 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무자가 납세무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나 종부세나 이런 애들은 원적으로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소멸 사유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금 납부하면 납세무는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복습할 때 그걸 빼먹었었네. 자, 성립확정 소멸 중요한 건데 빼먹었네. 자, 어떻든 간에 계속 이어 설명드립니다. 취득세는 잔금 치렀을 때, 등기 전 안 됐지만 잔금을 치렀을 때 사실상 취득했다고 봤을 때 취득세 부과되고, 재산세 같은 세금은 역시 과세 기준 6월 1일 날 내 명의로 등기 전 안 됐어도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다고 아까 금방 복습했잖아요. 재산세 같은 세금은 등기 전 안 됐어도 자, 과세 기준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부과되고, 또 갑 입장에서 한번 보면 갑은요, 등기 이전까지는 을에게 아직 안 됐지만, 등기 전 안 됐어도 자, 잔금 받았을 때 자, 을은 이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 양도자 갑이 양도 소득이 있으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 열심히 하염없이 보고 있어도 안 나와. 교재 297페이지 그 성격의 동그라미 5번에 실질과세란 말 한 줄밖에 없어요. 교재는. 이게 설명을 잘 듣고 이따가 여러분 적으시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지금 보세요.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때 등기와는 뭐예요?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 또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돼요. 우리 시험들 주요 세금들은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부과되고요.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도 과세되고요.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과세가 됩니다. 또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돼요. 이게 만약에 무허가건축물이에요. 자, 무허가건축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무허가건축물을 보유할 때 재산세도 과세돼요. 무허가건축물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 과세가 될 때 허가와도 관계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사실주의 과세하는 세금들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등에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뭐하냐?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번쩍 손 들고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9, 10월 달 되기 전까지는. 자, 그런데 예전에 저희 지금 이 강의실보다 더 한 그 2배 정도, 1.5배, 2배 정도 더 되는 강의실에 수강생들이 빽 앉아 있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자, 이 부분 강의하는 데 있죠? 손을 번쩍 들어서 뒤에서. 아니, 그 무허가 그 대포 차량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 무허가 주택 같은 거, 무허가 건물 같은 거는 어떻게 알고 세금을 부과하나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 분이 있어요. 공부하는 수험생 있죠?
공부하는 수험생은 수험생답게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공부하는 수험생이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왜 하냔 말이지. 아니, 대포 차량은 과상구에서 어떻게 알고 세금을 적발해서 세금을 부과하나요? 무허건축물은 어떻게 알고 세금을 부과하나요? 이런 걱정을 우리가 왜 하냐고.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또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 같은 것도 자,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취득세나 재산세,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시험에서 다음 중 재산세 대상인 것은, 양도세 대상인 것은 이런 게 나올 때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 뭐 무허가 건축물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럼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어떻게 알고 그걸 적발하냐 이런 걸 신경 쓰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작년에도 여기서 노원 여기 강의하는데 작년에도 우리 특히 이제 우리 50대 60대 수강생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꼼꼼하셔가지고 하여튼 오타 같은 것도 잘 발견하시고 조금 뭐 한 거 있으면 하여튼 꼼꼼하게 구석에 있는 것도 막 다 물어보셔요. 내가 요만큼만 보라고 했는데 그 너머의 것을 또 보시고서 또 거기서 뭐가 이상이 있으면 꼭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어떤 이제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들어보고서 이렇게 물어봐요. 개인적인 질문이세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 케이스가 돼서 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읽다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읽다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어떤 것들은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안 가르쳐줘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만약에 사례가 돼서 궁금한 거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시험과 관계가 없어도 친절하게 이제 알려드립니다.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근데 대개 이제 시험과 관계 없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궁금증 때문에 궁금하시는 분들은 제가 안 알려드려요. 그리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거 뭐하러 궁금해하냐고. 저 시험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 너머의 것은 쓸데없이 생각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상당수는 나중에 보면은 다 저절로 다 알게 돼요. 다른 과목이랑 다 공부하고 세법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지금 궁금했던 것들의 상당수는 다 해결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문하지 말라 그러는데 수업 시간에 특히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습에 관한 궁금한 것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 항상 끝나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항상 궁금해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학습에 관한 것은 항상 질문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다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어떻게 한다? 과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사실주의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형식주의 과세예요. 자, 사실주의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형식주의인데 실질의 반대잖아요. 형식. 그래서 형식주의 과세하는 경우도 있어요. 형식주의 과세. 이게 어떤 게 대표적이냐면 형식주의 과세는 자 등록면허세가 그래요.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은 등기등록이라는 형식을 갖출 때 부과해요. 자, 근데 형식주의 과세에 관한 것은 나중에 이제 등록면허세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시기로 하고 일단 자세히 나중에 보고 오늘은 하여튼 이거만 알면 돼. 등록면허세 빼놓고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뭐 하냐고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거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현황부과하라. 현황부과하라. 내용의 실질에서 두 번째로 현황부과하라. 실질과 선칙에서 현황부과. 여기 글자를 그대로 보세요. 현재 상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부상 현황과 공적 장부죠. 그래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같은 공적 장부요. 공부상 현황과 그 다음에 사실상의 현황이요. 실제 사실상의 현황이 대개는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일치합니다. 근데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우리가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합니다. 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해요. 양도소득세 같으면 양도일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보세요. 그랬을 때 이런 날들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돼 있어요. 농지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날 봤더니 실제로는 농사 안 짓고 보세요. 농사 안 짓고 우리 지금 집중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정작 농사 안 짓고 나대지 상태인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자,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양도세 같은 세금을 부과할 때 농지로 과세할 것이냐 농지가 아닌 토지로 과세할 거냐에 따라서 세금은 확 달라집니다. 그 사이에 또 실질관세 설명하는데 또 어디다 갔다 오니까 중간에 들으니까 또 뭔 소리인지 모르지.
아이고 진짜. 하여튼 나중에 또 저기를 하고 동강으로 보충하고 그다음에 또 오늘 첫 수업인가 첫 수업? 예. 지난주에 동강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듣고 그냥 오늘 처음 온 거예요 이제? 예. 하여튼 알았으니까 오늘 수업 끝나면은 지금 강의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요번이 세 번째죠? 예. 그래서 첫 주, 두 번째 주 인강을 반드시 듣고 수업을 들어야지 이해가 되지. 자, 다음 주에 왔는데도 또 앞에 부분 강의를 안 듣고 있으면 안 듣고 오면은 다음 주에도 또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동강 듣고 다시 리셋하고. 자, 여기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토리대장이나 이런 데 농지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농사 안 짓고 있어. 그럼 무엇으로 과세할 거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또 양도일 현재 보세요.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축물 주택이에요. 근데 양도일 현재 실제로는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합니다. 그러면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확 달라집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요, 우리 음식점 보면은 제가 어떤 지역 가면은 그 음식 먹으러 이렇게 사람들 이제 따라서 가보면 그 대문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집에 문패도 있어요. 그 집주인의. 그리고 마당 좀 있고 들어가면 이제 일반 가정집하고 똑같아요. 막 거실에 뭐 가족 사진도 있고 막 다 그렇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테이블 방마다 거실마다 테이블이 있고 그다음에 메뉴가 있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 음식점 하죠. 자, 그럴 때 공부상으로 주택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해요. 그러면 자, 이걸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 세금은 확 달라집니다. 자, 그럴 때 자, 다시 결론입니다. 공부상 현황과요. 보세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일치하지 않아요. 이럴 때 세금은 무엇에 따라 과세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과세하냐?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라. 이게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부상 농지로 돼 있어도 실제 이런 날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농지 아닌 토지로 과세하고 공부상 주택으로 돼 있어도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상가 양도로 과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현황부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실질과세 원칙 세 번째입니다. 자, 보세요. 실질과세 원칙 세 번째로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거래 내용이 실질인데 이거 어떤 얘기냐면 대표적인 예가요. 배우자 한 입을 덮고자 하는 사이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에 자, 양도 매매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과세할 거냐는 건데 보세요. 남편이 자다 말고 자기 부인을 막 깨워요. 여보 일어나봐. 내가 노원에 있는 아파트 우리가 3억에 사는데 이게 이제 지금 5억이 됐잖아. 당신이니까 내가 특별히 3억 5천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살래? 깜짝 놀라더니 부인이 여보고 고마워 그러면서 매매계약서를 갖고 와가지고 종이에다 매매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도장 땅땅 찍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부인 명의 계좌에서 남편 명의 계좌로 이체해 줍니다. 겉모습은 매매인데 양도인데 속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봐라.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대가관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돈이지 부부간에. 그러니까 자, 또 보세요.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저한테 실화예요. 물어봤어요. 교수님, 저희 친정 아버지가요, 친정 부모님이 저한테 주택 하나를 지금 증여하려고 하는데, 주시려고 하는데 옛날에 요걸 2억에 사셨대요. 근데 지금 한 4억 정도 돼 있거든요. 근데 요걸 저한테 주는데 저한테 그냥 증여하면 증여세 많이 나온다며요. 요걸 갖다가 저희 친정 아버지가 2억에 산 걸 샀었는데 요걸 2억 1천만 원 저한테 파는 거로 매매계약서 쓰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매매계약서를 써요. 그래도 배우자 직계민속간에 양도 매매를 해도요. 겉모습은 양도지만 거래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봐. 거래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증여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써도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 증여세 부과됩니다. 근데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 있으면 깨줄 수 있잖아요. 배우자 직계민속간에도 대가관계가 있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는 나중에 우리가 강론에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질과세 원칙 다 소개해드렸어요. 다시 보세요. 우리 지방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에 있는 건데 이 실질과세 원칙 잘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실질과세 원칙상 당연히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먼저 귀속의 실질. 실질 권리자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세금은 등기등 명의와 상관없이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래서 실질 권리자에게 세금을 귀속시킵니다. 명의와 상관없이. 물론 예외가 있지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또 사실주의 과세하라.
자,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이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우리 신용기준 주요 세금들은. 그 다음에 자, 현황 부과하라.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라.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해라. 이게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교재보기 297페이지에 그 총론에서 의 성격에서 성격에서 동그라미 5번 실질과세 설명드렸습니다. 그 실질과세 옆에다가 가로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실질과세 동그라미 5번 옆에다 가로 해놓고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요걸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가로 열고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가로 닫고 이렇게 실질과세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실질과세, 특히 사실주의 과세, 이게 제일 일단 중요하니까 거기다 이렇게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누가 과세 주체, 과세권자가 되느냐? 취득세는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냐? 그러면 자, 특광도가 과세 주체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할, 자, 도지사나 특별시, 광역시, 그래서 시장, 그래서 특광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광도다. 이거 알아주시고, 징수 위임 규정 적용, 이거는 이제 별거 아니에요. 말뜻만 아시면 되는데, 여러분, 강원도 삼척이나 강원도 동해시에 사는 어떤 주민이요. 자, 취득세 상물권을 취득해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신고서를 제출할 때, 도청, 취득세는 도세니까 도청 가서 취득세를 신고서를 제출하라 그러면 강원도 삼척이나 동해시에서 강원도 도청 소재지는 춘천에 있습니다. 춘천까지 왔다 갔다 해보세요. 하루 다 깨지지. 그죠? 그러니까 직각 강원도에서 볼일 보라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취득세나 이런 애들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시군구에 실제로 취득세를 신고서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 납부하고 그러면 그 돈이 결국은 어디로 간다? 특광도로 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도세 징수 위임 규정, 자, 징수 위임 규정 적용, 이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자, 특광도에서 위임을 받은 시군구에 신고서 제출합니다. 나중에 말뜻만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또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하여튼 취득세 과세권자 특광도고, 납세지에 관한 것은 어떤 거냐? 세금 납부의 장소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나중에 또 뒤에 또 이어지는, 원래 뒤에서 세금을 계산했어요.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할지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 납세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납세지, 세금 납부의 장소에 관한 얘기인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주부가 있죠? 종갓집 며느리예요. 종갓집 며느리인데 애를 아주 오랫동안 애를 못 낳다가 애를 낳았어요. 그래 애주중지 막 집안의 보물이죠. 애주중지 막 저기 하는데 애한테 이제 젖을 좀 먹이다가 있죠. 이 여자가 젖을 먹이다가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랬다가 딱 와보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있잖아요. 그 종갓집 시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그 아이한테 있잖아요. 당신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거 막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장난처럼 한번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다음에도 또 잠깐 자리 비웠다가 와보면 꼭 시어머니가 당신 젖을 아기한테 먹이고 있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뭐 어머니가 막 이렇게 나만 자리만 비우면 애한테 당신 젖을 물리고 그러는데 못하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종갓집 장손인 이 남편은요, 그냥 어머니한테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묵묵부답해요. 너무 막 속이 터지는 게 답답하고 막 속이 터지고 그래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인터넷에 고민 같은 거 상담하는 코너에다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쫙 이런 사연을. 그랬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쫙 사연 올린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딱 이렇게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다음에 답글이 달렸는데 딱 한 줄 달렸어요. 뭐라고 달렸어요? 맛으로 승부하세요. 다 이렇게. 자, 여러분. 아주 그냥 비웃으시는데, 우리 저기는. 자, 참, 어이가 없다 이런 표정인데, 이제. 자,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납세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다시. 자, 뜸을 들였는데, 납세지. 세금 납부의 장소인데 보세요. 세금을 계산해요. 그럼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할 거냐는데, 이건 이런 거예요. 이따가 이제 좀 더 이제 취득세 세금 계산까지 과정이 다 보고서 와야 되는 건데, 원래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자, 지방세는 세금 납부의 장소, 납세지는요,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해요. 물건 소재지. 국세는요, 한꺼번에 설명드리면 국세는 그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이렇게. 이게 원칙이에요. 예외가 있지만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고 국세는 납세지가 주소지예요. 이 납세지에 관한 것은 요거 알고 있는지를 해마다 어떤 세목의 종합문제 속에서 여기 잘 나와요. 지문에 26회 시험 같으면 또 등록면허세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인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입니다. 노원구.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향을 좀 물어봐야 되겠네. 우리 고향 어디에? 고향. 서울? 아, 진짜. 자, 서울 종로구? 탈락. 자, 앞에 계신 우리 사장님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 어디냐고. 그 고향 어딘지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빨리 얘기해. 시간 없어요, 지금. 고향이 어디세요? 대구. 자,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대구광역시 있잖아요. 대구광역시 무슨 구? 수성구. 아이고, 여기 대구의 강남이잖아요. 수성구. 대구의 강남. 자,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는 어떤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그럴 때 취득세를 어디다 낼 것이냐. 자, 그게 문제 되겠죠? 취득세를 서울특별시에 낼지. 자, 취득세는 특광도가과세 주니까 서울특별시에 낼지,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에 낼지. 이게 문제잖아요. 자, 그럴 때 취득세 어디다 낸다? 어디다 내요? 대구광역시에 냅니다, 여러분. 대구광역시에 취득세를. 자, 그 다음에 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를 내는데 등록면허세는 어디다 내겠습니까? 등록면허세는 구도가과세 주세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어디를 그 납세 과세권자 자, 어디를 납세지로 하냐? 과세 주체는 누구냐 그러면 등록면세는 구도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가 과세 주체입니다. 수성구에 등록면세를 냅니다. 재산세 어디다 내겠습니까? 재산세 역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군구세니까 수성구에 재산세를 냅니다, 여러분.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어떤 토지나 이런 거 주택이나 토지 또는 그 대구광역시에 있는 수성구에 있는 토지나 주택 요 가격을 합쳤어요. 그랬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 보유합니다. 그랬을 때 종부세가 이제 부과됐는데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돼서 종부세를 낼 때 여기를 보고 갑은 어디다 납부하겠습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할 세무서에 내겠어요? 수성구 관할 세무서에 내겠어요? 자, 노원구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노원구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해요. 그러면 또 보세요, 여러분들.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는 이 부동산을 팝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디를 납세지로 하겠습니까? 양도세는 어느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해요? 노원구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알겠네, 여러분. 자,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국세는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지. 여러분, 강원도 평창 있죠? 자, 동계올림픽 열리는 강원도 평창 땅이요. 평창 올림픽 열리기 전에는 거기는 진짜 시골 중에 상시골이죠. 그랬는데 평창 올림픽 유치가 되면서 평창 땅값이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외지인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땅을 많이 사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평창 땅의 60-70%가 다 외지인 소유랍니다. 그럼 보세요. 평창은 그러면 자기 땅만 갖고 있고 평창군은 세금을 주소지로 한다 그러면 취득세나 어떤 부동산 취득할 때 재산세 이런 거 다 그 주소지로 가면 서울 이런 데로 다 갔겠죠. 서울로? 그러면 평창은 땅만 갖고 있고 거기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물건 소재를 납세지로 하고. 국세는 보세요. 굳이 이 먼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살고 있는 사람이 굳이 종부세나 양도세 같은 것을 세금을 내려고 아니면 볼일을 보려고 대구광역시 이 수성구 이 먼 대구까지 KTX 타고서 그냥 가가지고 거기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보세요. 국세는 여기 수성구 관할 세무서에 내든 노원구 관할 세무서에 내든 어차피 국고로 귀속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값 가운데서 볼일 보라고 국세는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주소지. 지방세는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26회 시험에서.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26회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등록권자 주소지이다. OX예요. X입니다. 주소지가 아니라 그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는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주소지.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문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양도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OX예요. X입니다. 양도자 주소지지, 양도 물건 소재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납세지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됐죠, 여러분들? 납세지, 세금 납부의 장소.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취득세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세지는 어디냐? 부동산 소재지. 그것만 밑줄이에요. 시험에서 바꿀 때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납세지는 취득자 주소지 관할 득광도이다. 땡입니다. 자, 부동산 소재지고 나머지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납세무자가 누가 되느냐? 이것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취득세는 뭐부터 봐야 되냐면 298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것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요거를 이제 쭉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 그러니까 다시 297페이지로 옵니다.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취득세 납세무자 누가 되는지 좀 이따 설명드려야 되고, 과세 대상을 봅니다. 취득세 과세 주체는 득광도입니다. 취득세는 자,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냐?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는 이거라고 그랬어요. 다른 세금들도 다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세고, 누가 과세 주체가 되고,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고,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고,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할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느냐?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걸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세 대상을 보니까 취득세는 어떤 걸 취득할 때 부과되느냐? 자, 부동산, 당연히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부과되는데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는 보세요. 나는 부동산하고 자동차 살 때만 취득세가 부과되는 줄 알았더니 야, 이런 것도 취득세 대상이구나 하면서 한번 오늘은 읽어보시면, 제가 다음에는 스토리텔링으로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취득세 대상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자, 297페이지 보세요. 토지 건축물, 차량, 그 다음에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법에 의한 임목,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필기 이따 가시고 쉬는 시간에, 그 다음에 광어권, 어업권 같은 이런 권리요. 그 다음에 자, 그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 종합식시설, 요트형권 같은 이런 회원권들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나는 취득세 대상은 부동산하고 차량만 취득세인 줄 알았더니 이런 것도 대상이구나. 오늘은 한번 이렇게 눈으로 익혀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제가 자세히 이제 스토리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고. 넘어가서 보시니까 298페이지에 취득세에서 취득이 뭐냐?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취득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자, 설명할 게 좀 길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